자, 향수 문제풀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수는 이제 후렴구의 역할 요거부터 이제 시작하고요. 공간학적 심상 두 가지 나오는 부분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곳이 차마 코멘드 리칠리아라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좀 강조했었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금빛 게으른 울음 여기 청각의 시각화, 공간과학적 심상 외우기가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청각의 시각화. 자, 이제 초점은 요거 두 가지고요. 나머지는 우리 내용 꼼꼼하게 읽으면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공간각적 심상을 사용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가의 공간각적 심상 표현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빛 게으른 울음, 그 다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청각의 시각화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원관념의 보조관념화 이런 얘기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 시의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맨 앞부분에서 고향의 전체적인 풍경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세 번째는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 네 번째는 그 어린 누이와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그리움, 마지막은 가난하지만 화목했던 가족의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자, 이렇게 풍경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 느낌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색채열이 많이 사용됐죠. 금빛이다라는 거, 황소의 노란 색깔, 그 다음에 파란 이런 것들이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채어들을 꽤나 많이 사용했구나라는 거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검은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색채어가 많이 사용되었고 시각적 이미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공간각적 심상, 그 다음에 촉각적 심상도 쓰였죠. 그래서 미각하고 그 다음에 후각 요 두 가지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쉬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3번 후렴구의 역할입니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많이 시험에 출제되니까 반드시 잘 암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정서를 집약한다 가능한 설명이죠. 정서를 집약한다. 이때 정서라고 하는 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연과 연을 나누는 연을 구분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 설명 나오고 후렴구 나오고 하나 설명 나오고 후렴구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과 연을 구분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후렴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은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연과 연을 구별해준다, 정서를 집약한다,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이런 걸로 의미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문제로 가보면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보시면 해설피라는 말은 햇빛이 반짝여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해가 질 무렵에 석양이 지는 그 저녁 무렵 이런 걸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주용 시인의 또 다른 시 고향을 소재로 한 시가 있는데요. 이 고향이라는 시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래요. 뭐 고향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향이 바뀐 건 아닙니다. 왜냐면 상꽁은 여전히 알을 품고 있고요. 뻐꾸기 제철에 울고 있기 때문에 고향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근데 마음이 제 고향을 지니지 않고 있으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변한 거구나. 내가 변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대상이 똑같아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산 끝에 올라가가지고 흰점 끝이 인정스레 웃고 예전이랑 똑같죠, 지금.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근데 그대로 있지만 나지 않아요. 그래서 메마른 입술이 쓰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각적 심상 제시하고 있죠. 고향에 들어와도 그리던 하늘만 높구르구나. 수미상관 느낌이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가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모두 고향의 상실한 애상적 분위기라고 했는데 나는 그럭저럭 가능해요. 하지만 가는 요거 해당 사항이 없네요.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6번. 가하고 나에 사용되어 있는 시어 중에서 향토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시골 느낌 물씬 풍기는 것들은 어떤 소재의 시골 풍경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사투리, 토속어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우리 실개천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골 느낌 나죠. 풀섭 이슬의 함처럼 휘적시던 것도 가능하고요. 3번은 조금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죠. 이런 것들은 시골 느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네요. 요거랑 더불어서 또 기억해야 할 건
고래성도 신비롭고 동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요거는 토속적인 느낌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느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7번 문제로 가봅시다. 문장을 넘기시고요. 자, 윗글에 학생이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적절한 것만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옛날 이야기를 지줄대는 실개천이라고 하는 건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흐르는 실개천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화하여 표현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공감각적 심상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화하여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건 요거 자체는 공감각적 심상은 아니고 그 다음에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라고 해서 실개천이 시각적 심상이고 지줄되는 게 청각적 심상이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은 조금 세모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교과서는 이것도 공감각으로 봤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의인화된 표현이니까. 금빛 게으른 흐름은 시각의 청각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각의 청각화가 아니라 청각의 시각화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여기 틀렸네요. 청각의 시각화. 울음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니까 울음이 금빛이다 라고 해야 되니까 이건 틀렸고요. 비인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거센 바람 소리에 바람소리인 청각을 말을 타고 있는 시각으로 표현했다. 이거는 가능한 설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청각의 시각화밖에 안 나오니까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이라고 하는 건 등에 떨어지는 따가운 햇볕이 따가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촉각적 이미지랑 연결되는 건 없죠. 도란도란거리는 건 청각적 심상 가능하니까. 그러면 디귿 리을은 무조건 맞아요. 근데 니은은 무조건 틀렸으니까 2번을 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기억해야 할 정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도 공감각으로 보기는 했는데 공감각적 심상으로 보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보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열어두는 게 좋은데 우리 이번 내신을 할 때는 공감각적 심상은 두 번만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그냥 따로따로 이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8번. 위주에 연상되는 장면을 사파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거나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찾는 거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이 정답이에요. 해가 뜰 무렵에 해가 뜰 무렵이 아니지. 해가 질 무렵이에요. 이렇게 약간의 차이로 오답들 만들어내니까 꼼꼼하게 지문 내용 잘 확인해 주시고 자 9번 위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이거는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각 연에 형상화되어 있는 고향은 화자가 경험하지 못한 이상향이라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이 시는 정주영 시인이 고향을 떠나기 직전에 회상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에 한동안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쓰는 시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위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정답은 나머지는 모두 맞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서사적인 구조라고 되어 있는 건 보통은 서사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 또는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 시의 내용이랑은 관련이 없죠. 이 시는 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시 중에서 서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 시는 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11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예요. 자, 1번 선택지에 원경, 근경 요거 나와 있는 거 잘 기억하세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5번이 정답이에요. 신비하지만 황량한 배경을 제시했다는데 황량한 배경을 제시하는 거 뭐 그렇다 칩시다 이거는. 근데 고향 상실과 관련돼 있는 안타까움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그리워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5번 쉽게 정답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12번 금빛 게으른 흐름은 공감각적 심상으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근데 문제를 풀 때 5개가 모두 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청각의 시각화까지 꼼꼼하게 맞춰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뭐를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소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발길로 찬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주어 플러스 서술어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으니 요거는 1번 체크해 주시고 요거는 청각의 시각화가 맞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한 장을 넘기시고요. 13번 문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이번엔 옳은 것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요. 2번 한번 보시면 고향에서의 꿈 많던 시절, 유년 시절의 모습, 자, 떨어진 화살을 찾아 헤매던 모습을 형상화했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오답들도 요건 보고 갑시다. 자, 먼저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는 진짜 밤에 말이 달리는 건 아니겠지.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등장하진 않아요. 다음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물이 날리는 어린 누이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천진난만하게 춤을 추던 어린 나이, 진짜 춤추는 게 아니지.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신발신을 새도 없이 바쁜 가난하고 농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 맞는데 이게 비통한 상징 이런 의미를 담당하진 않죠. 그다음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불안감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지어내거나 지나치게 넘어가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14번. 밑줄 친 비읍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비읍은 후렴구의 역할이죠. 후렴구는 시험 문제 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고향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후렴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본문에 대한 편의상 본문이라고 할게요. 본문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구조는 본문 플러스 후렴구 그다음에 본문 플러스 후렴구 이런 식으로 구성이 총 다 합쳐서 5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후렴구의 역할이 아니라 본문에 대한 역할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15번. 위시의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된 부분 딱 2개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 두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어떤 감각으로 전이되었는지 공통점이에요. 청각의 시각화학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잘 판단이 안 되면 암기를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는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유년 시절에 꿈꿨던 이상, 이건 맞는데 이걸 이뤄냈다라는 화자의 모습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3번으로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한번 맞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화자가 무언가를 꿈꾸고 이상적인 모습을 찾아서 떠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 이런 내용을 다룬 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8번 서정갈래는 감정을 표현한 걸로 운문문학이라고 하며 시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작가가 하고자 하는 깨달음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건 교술갈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교술갈래는 나중에 따로 이제 시험 범위에 책정이 되게 되면 수호 제기에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19번 문학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문학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세요. 고정되어 불변하는 문학 작품의 중요한 분류법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냥 학습 목표라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시에서 제목과 부제를 붙인다고 해봅시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초점이죠.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정답이네요. 향수는 제목이니까 그대로 가주시면 되겠고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시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게 어찌 보면 부제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디테일한 주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21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들로 물고기들과 함께 강으로 헤엄쳐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건 의인법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의인법 사용한 부분은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이렇게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실개천이 노래를 하면서 지나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2번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요거 확인해 보시면 3번이 정답인데요.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겨울밤의 정경 요건 맞고요.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외로움, 노년의 서글픔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는 것들은 모두 다 오답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모든 건 판단의 근거는 시의 본문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니은의 기능은 또 안 봐도 알겠죠? 후렴구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우리 후렴구의 역할 시험 문제는 여기서 최소한 10문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연과 같은 연마다 반복되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24번. 이 시의 특징으로 올바른 걸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구나 문장을 반복하여 음악성을 드러낸다. 어구나 문장 반복하고 있죠. 후렴구가 반복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가능한 설명. 감각적인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건 우리 심상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 후각과 미각을 제외한 나머지 심상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고향과 관련된 향토적인 시어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아이고 화면이 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D를 보시면 직접 겪은 일상의 경험과 깨달음을 쉬운 언어로 다루고 있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죠. 직접 경험 요거는 교수관례에 대한 설명이에요. 답은 은근히 좀 쉽게 나왔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자, 기억 디귿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표현 기법 감각적 심상과 관련하여 서술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공감각적 심상이고요. 청각의 시각화. 이것도 많이 나오지 조금. 계속 이거 나오는 거라서 확인 잘 해주시고. 자, 26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시각을 청각화한 게 아니라 청각을 시각화한 거죠. 그래서 공감각 심상이 사용되었을 때 이 부분 잘 구별해 주시고. 27번. 감각적 심상이 동일한 것끼리 바르게 묶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를 보시면 팔 안에 색채어 들어가 있으니까 시각적 심상, 함초롬에 초점 맞추시면 촉각적 심상, 검은이라는 말 이것도 색채어 들어가 있으니까 시각적 심상, 따가운 거니까 촉각적 심상, 그 다음에 A, B, C, D 됐고요. E 보면 하늘에는 성금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시각적 심상. 그러면 A, C, E 이렇게 잡아주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자, 아까도 우리 확인했었던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예요.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부분을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시의 화자의 정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 찾아주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랬었어 라고 해가지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 찾아주면 이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 흰 점꽃이 여기 보면 흰 점꽃이 인정스럽게 웃고 라고 하는 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불던 풀피리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게 들리지 않는 거고 자 고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답이 안 될 거고요. 땅 떠도는 구름이니까 이것도 정착하지 못하는 이미지 메마른 입술이 이렇게 어렸을 때 풀피리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많이 안 되죠. 고향에 돌아가다는 가치 중립적인 걸로 상황만 제시하고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건 상대적으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29번. 이 시의 각 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문제, 틀린 거 선택지 찾아주면 돼요. 자, 1번이 이제 이 시의 각 연에 대한 설명. 공간을 원경에서부터 묘사하여 한가로운 농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29번에 요거 나와 있는 설명들 맞춰보게 되면 그 전체 작품 고려했을 때 가에 해당하는 거. 요거 1년에 대한 설명이거든. 1년에 대한 설명인데요. 근데 요거는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니까 요거 가는 1년에 대한 설명인데 가는 3년에 들어가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 앞에 거 지문 안 보면 이거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 가가 1년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도 조금 의아했는데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가는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3년이니까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답이 쉽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유사한 분위기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기업과 유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겁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기업 보시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동화적이고 모래성이니까 신비로운 분위기 이거 두 가지 키워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거 써있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마루나무 손들을 흔들어내리고 차르르 내 겨드랑이에서 간지러운 새잎이 돋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동화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31번.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이건 정답이 2번이 정답이에요. 여성화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시 좀 적절하지 않죠. 왜냐면 맥락을 봤을 때 시인 자신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시인 자신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지용 씨는 남자니까 남성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32번. 각 부분의 배경과 화자의 정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배경과 화자와 관련되어 있는 정서인데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말을 보시면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리성으로 잘 옮기고 있을 때 서리까마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봄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33번. 자, 단대부고는 예전에 이게 이제 외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누워서 아침에 의원을 뵀는데 그 의원의 모습은 부처님 같은 상을 하고 관우의 수염을 드리웠으며 먼 옛날 신성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새끼손톱도 길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밀어서 묵묵히 맥을 짚고 있어요. 그리고 진료를 하다가 맥을 짚더니 이거 진료하는 거고요. 진료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향이 어디냐고 해요. 평안도 정주라고 하니까 아무개씨 고향이래요. 그러면 아무개씨 압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의원은 방근히 웃음을 뜨면서 막역지간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또 웃으셨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 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타향에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외롭고 쓸쓸한데 의원을 통해서 고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손길은 따숩고 부드러웠으며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고향도 모두 다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정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 찾는 문제인데요. 3번 보시면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화자의 우리 거는 현재 상황이 안 나와요. 여기는 나오지. 여기 몸 아프고 북한에 있고 타향살이 하면서 힘든 모습 나타나니까 여기 두 개 비교하는 걸로 흐름을 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자, 기억은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라고 하는 건 고향의 풍경의 한 부분을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의인법 사용하고 있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건 개념 외우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35번 이 글의 갈래는 서정갈래예요. 서정갈래고 구체적으로는 자유시이면서 요즘에 쓴 현대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부개혁 이유니까. 자, 요거를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면 5번이 정답이에요. 화자의 세계관의 갈등 양상 드러나는 거 해소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건 서정갈래가 아니라 서사갈래예요. 스토리가 있는 소설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36번. 이 시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서사적 3번이죠. 이거는 이야기 또는 줄거리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시랑 관련이 없겠죠? 우리 시는 감정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37번. 윗글에 사용된 표현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시의 반어법은 안 나왔죠? 정답은 4번.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8번 자유분방은 어린 시절 게임 끝났네요. 3년이 정답입니다. 이런 건 시험 문제에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중학교 때는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 자, 윗글에서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 구절을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자연물에 인격 부여했으니까 의인법 나오면 계속 반복되는 거,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1번이 정답이고요. 40번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는 건 공감각적 심상을 얘기하겠죠. 이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된 부분 체크해 주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 말고 한 개 더 고른다면 금빛 게으른 으름이었죠. 자, 그러면 쉽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41번 이 글에서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구절을 찾아봅시다. 평서문으로 진술해도 되는데 이거는 서리법 얘기하는 거죠. 평서문으로 진술해도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서리법 쓴 부분은 우리 2번 하나밖에 없죠. 그다음에 42번 후렴구의 역할. 자, 정서강조.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그다음에 연과 연을 구분한다. 연과 연을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다음에 반복되고 있으니까 운율을 형성한다. 반복을 통한 운율의 형성. 그다음에 전체적인 통일감, 구조적인 안정감을 취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정서를 집약하는 효과가 있다.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특징들을 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A와 같은 표현 기법을 찾는 문제예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A 부분을 보시면 그곳이 차마 꿈엔드 리칠리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서리법 연결해 주면 되겠죠? 서리법은 2번이 정답입니다.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는데 물어보지 않는 느낌이니까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날 찾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44번 함축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개념이죠, 그냥. 서정갈래에서만 활용하는 특성으로 서정갈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다른 갈래에서 문학적인 효과를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는 없다.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에서도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의미 부여할 수 있겠죠. 자, 운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운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정답이죠. 대구법 관련된 얘기인데요. 대조적인 시어가 아니라 유사한 문장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유사한 문장 구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6번 갈래상의 특징이네요. 서정 갈래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시적 화자의 정서는 시적 상황과 항상 반대되는 제시된다라고 했는데 반대 시적 화자의 정서는 시적 상황과 항상 반대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위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5번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개인의 경험, 역사적인 사실 우리 거랑 관련은 없죠. 이거 시대적인 배경 고려하면 일제강점기인데 우리 어느 부분에서도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억, 후렴구의 역할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후렴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정답이 3번입니다. 난해한 본문의 내용을 쉽게 설명한다. 오히려 이게 설명하는 부분은 없지 지금. 집약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설명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9번 문제. 고향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모두 다 시골 느낌 물씬 풍기고요. 그 다음에 성금별이라고 하는 거는 고향의 전체적인 이미지, 실개천, 좋은 느낌 이런 건데 성금별은 조금 힘든 곳 이런 거겠죠. 나머지는 모두 다 고향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번에는 공간적 배경을 요거는 문제 초점 이런 거네요. 자, 여기 4개는 공간적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는 시간적 배경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학교 학습 활동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학습 활동 연결해서 출제되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다음에 50번 문제로 가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유기적이라는 말 쓸 수 없죠. 병렬적이다. 각각의 연은 모두 다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운율 형성 요소, 문장 구조 반복, 수미성과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 다음에 자 동일한 시행의 반복, 후렴구 때문에 음보는 몇 음보 끊어읽기 가능하진 않죠. 이건 음보로 설명할 수 있는 운율 형성은 아니니까 음수율도 관련이 없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후렴구가 반복했을 때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나머지 다 읽어주고 맞춰주는 게 좋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후렴구는 명사형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명사형으로 시행을 끝내서 감정을 절제하는 건 후렴구가 아니라 본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문은 거의 곧 이렇게 명사로 끝나기 때문에 감정이 절제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워라고 해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부분도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오긴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53번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요. 파란 하늘빛과 검은 긴민머리는 색채 대비라고 했는데 한 장면에서 같이 나와야 색채 대비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색채 대비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상반된 정서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머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5개의 장면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검은 긴 머리 날리는 거는 4연이고 파란 하늘 빛은 3년인데 같은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색채 대비도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보통 한 장면을 구성하는 시에서는 색채어가 2개 나오면 색채 대비 확실하겠죠. 자, 그럼 54번 각 연에 대한 연상된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따사롭지만 풍요로웠던 농촌 생활이라고 했는데 풍요롭지 않죠.
자, 사철 말벗은 아내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풍요롭다라는 말보다는 가난한 모습 이런 거 머릿속에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55번입니다.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고향의 정경을 제시하는 건 맞는데요. 긍경으로 제시해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역에 써 있는 문장이 근경인지를 봐야 되는데 넓은 벌 동쪽 끝으로는 원경이 되겠지. 그리고 금빛 게으른 울음까지 가면 근경이니까 원경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이 되어 있고 근경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1번이 오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감각적 심상이 같은 것끼리 묶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자 한번 해보고 갈까요?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자, 먼저 우리 기억이 ABCD로 되어 있죠. ABCD 풀섭 이슬의 함처럼 휘적시던 곳 이거는 촉각적 심상. 그 다음에 B로 가면 검은 긴 머리 시각적 심상. 따가운 햇살이니까 촉각적 심상. 그 다음에 하늘에는 성긴 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각적 심상. 우지 짓는 거니까 청각적 심상. 흐릿한 불빛이니까 시각적 심상. 자, 그러면 세 가지씩 짝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B, C, E로 맞춰주면 되겠나요?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심상은 어렵지 않아요. 공간각도 시에 자체적으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어렵지 않겠죠. 자, 57번. 간단하게 쭉쭉쭉 단답형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니까 의법 1번 정답. 그 다음에 니은의 금빛 게으른 흐름은 공감각적 심상 사용한 느낌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머릿속에 떠올린 건 5번이 정답입니다. 연습해 볼까요? 성당 꼭대기에서 울려 퍼지는 푸른 종소리. 자, 그러면 요거 종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건데 종소리가 푸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소리는 청각적 심상이고 푸른 건 시각적 심상이라 청각의 시각화 맞춰주면 돼요. 다음 59번 디귿은 지라로의 제가시가지면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도 가능하고요. 시간의 경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부분에 정선은 나타나 있지 않겠죠?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리을에 나타난 부분, 엷은 주름의 경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놓다 보이시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늙으신 아버지가 고단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돼요. 이거 다 너무 지나치게 넘어간 부분이니까 다 오답들이니까 확인하세요. 딱 써 있는 거걸로만 판단해 줘야 돼요. 그다음 61번. 흙에서 자란 네 마음이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 고향이 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자용한 건 충청북도 옥천이에요. 충남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닷가 근처고요. 그 다음에 비읍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1번이 정답이겠죠.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꿈, 파란 하늘빛은 꿈, 소망, 이상향 이런 거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63번 시옷 함부로 쏜 화살은 거침없음, 주저함없음, 두려움없음 이런 거 나타내는 거니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요거만 조금 말이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64분 문제로 갑니다. 자, 기억에 쓰인 표현법을 보기에서 바르게 짝지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은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뭐 같은이니까 직유법이고요. 그 다음에 화류법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 의인법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한데 화류법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습서가 개정되기 전에는 화류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의인법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춤추는 건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라서 그래요. 춤추는 밤물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이의 머리가 찰랑찰랑 거리는 모습이라 5번이 가장 적절한 원관념이 되겠고요. 66번 니은에 드러난 화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학습활동에 나와 있었던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 자신의 모습도 챙기기 어려운 힘든 농촌 현실 이런 얘기 했었네요. 자, 67번 디귿과 리을의 분위기를 하나씩 맞춰봅시다. 자, 디귿에 나와 있는 것은 알 수도 없는 모래성이니까 신비롭고 동화적인 분위기. 흐릿한 불빛에 도란도란거리는 건 힘겹지만 정겨운 모습 이런 거 연결하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8번 각 연별로 화자가 떠올린 대상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3년이고요. 현재의 화자가 아니라 과거의 화자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유년 시절의 화자니까요. 문제 좀 전체적으로 쉽죠. 내신 문제 이렇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꼼꼼하게 공부 좀 하시고
윗글에 나타난 69번. 윗글에 나타나는 화자의 주된 정서와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고양이에 대한 그리움 되겠죠. 그다음에 70번. 자, 우리 후각적 심상은 안 나오죠. 그래서 미각적 심상, 그 다음에 후각적 심상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심상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질화 후에 재가 식어지는 건 재가 식어지는 거 온도 떨어지는 거라서 촉각적 심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기본기를 연습하기에는 괜찮은 문제들이긴 한데 조금 더 난이도는 뒤에 갈수록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자, 72번. 이 글에서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하는 것을 골라봅시다. 일상적인 교범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시적 허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적 허용이 사용된 부분을 우리 확인해주면 비인밭에 파란,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 시는 각 연의 후렴구 앞부분에서는 고향의 정경, 고향의 풍경을 얘기해요. 또는 그리움의 대상. 그 다음에 후렴구에서는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 이런 걸 표현했다라고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74번 가난한 삶의 고난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난한 삶과 고난이 함께 존재하는 곳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런 느낌이 안 나타나는 것만 찾아주면 1번이 정답이죠. 자, 엷은 졸음에 늙으신 아버지 가난하고 조금 힘든 느낌, 사철 발벗은 안에 따가운 햇살, 서리까마귀 우지짖는 거. 그래서 1년에서는 좋은 것만 나와요. 2년에서는 안 좋은 거 살짝 나오고요. 3년은 다시 좋은 거, 4년은 다시 안 좋은 거, 5년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5번. 이제 이런 거 잘해야겠죠.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내용의 시예요. 요거는 우리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나서는 외부 지문 연결할 때 계속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4번이 정답이죠.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거 백석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고요. 타양에서 타지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76번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거.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 단조로운 표현에 변화를 주어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다양한 감각적 심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두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서 표현법이 이제 변화법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 연결하는 거라서 이거는 굳이 말한다면 서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77번. 요거 우리 앞부분에 교과서 앞부분에 살짝 들어가 있긴 한데 요거는 일단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봅시다. 자, 요거는 민요예요. 민요. 여기 써 있죠. 그래서 부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건 시험범위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여기는 조금 패스를 할게요. 78, 79, 80, 81, 82까지 이거는 가볍게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83번으로 바로 갈게요. 기억, 미음 중에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은 얼룩배기 황소, 미음은 파란 하늘빛, 디귿은 검은 귀밑머리, 리을은 성금별, 도란도란 거리는 곳.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나머지는 모두 다 시각적 심상이고 5번만 청각적 심상이죠. 도란도란 거린다라고 하는 거에 도란도란은 의성어예요. 소리랑 연결해 주시고 84번 다음은 위작품을 정리한 겁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얘기 넣어주면 좋겠네요. 2번이 정답이죠. 가난하고 고단한 고향의 모습이다. 85번 위 작품에서 그려진 고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 이런 거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86번으로 가면 자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A하고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울음이라고 하는 감각은 금빛으로 표현했습니다. 감각의 전이고요.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청각의 시각화가 답이 되겠죠.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 기억, 미음과 같은 표현을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예상한 대로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심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로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써봅시다. 간단한 키워드만. 고향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이런 말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추억을 상기한다.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88번 우리 아까 봤던 작품이죠. 자, 위 작품과 보기의 공통점을 2가지 이상 서술하세요. 고향을 소재로 한다. 소재, 중심 소재가 고향이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심상이 사용되었다. 근데 이 심상이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토속어를 구사했다. 토속어라고 하는 건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들도 좀 잘 보시고요. 89번 서정갈래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거는 개념으로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다음 90번 윗글을 감상하고 내용 정리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요. 풀섭이고 그 다음에 어린 나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요거는 우리 맞죠? 근데 요거는 틀렸네요. 그러면 C가 틀렸구나. 정답은 3번. 이때는 유년 시절의 꿈 많았던 모습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91번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는 부분은 있어요. 도란도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활기찬 분위기랑은 좀 거리가 멀죠. 이게 가난하지만 함께 이제 극복이라기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음성상징어 사용했지만 나직한 목소리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2번. 자, 가는 다듬이 소리니까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모래성은 시각적으로 봐주는 게 낫겠죠. 나머지는 모두 청각이라고. 잠시만. 자, 미안해요. 다듬이 소리라고 하는 건 이거 청각적 심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머지가 모두 다 토속적인 청각적보다는 토속적인 어휘. 그래서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시각이 아니라. 모래성은 동화적이고 그다음에 약간 우리나라 거라기보다는 서구적인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93번 문제. 자, 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내용에서 자,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현실 세계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요거는 우리 반영론적 관점 여기 써 있죠. 키워드가. 그래서 현실에 초점을 맞춘 거 체크해 주면 돼요. 일제강점기 이런 얘기 나오면 딱 좋을 것 같네요. 3번이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자, 1번 이 작품을 읽고 나니까 작년 설날에 들렀던 시골 할머니 댁이 떠올랐어 라고 하는 건 자, 자신이 느낀 거니까 효용론적 관점, 독자의 초점을 맞춘 경우에요. 언어로 표현된 시가 그림 보는 것처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시 자체에 초점을 맞췄죠. 절대론적 관점.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독백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작품 자체의 절대론적 관점. 시인이 모더니즘 계열이야 라고 했으니까 이 시인의 초점을 맞춘 거라서 이거는 표현론적 관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94번 후렴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차마와 같은 수식어를 통해서 각 연을 인과적으로 연결한다고 했는데 인과적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이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걸 유기적으로 연결한다까지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1년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2년의 내용이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를 맞추기는 적절하지 않네요. 95번 자, 공감각적 심상을 찾는 문제입니다. A의 B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관념의 보조관념화라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네요. 자, 2번이 정답인데요. 온몸에 햇빛을 받고 그다음에 깃발은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청각적 심상밖에 없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꽃처럼 붉은 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각 그다음에 청각 울음이니까 나머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96번 문제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뭐가 잘 나타납니다. 라고 정리한 건데 각 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자, 3번이 정답이죠. 이거 제법 그럴싸한 선택지인데요. 어린 시절의 화자가
어린 시절의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꿈 많고 소망 있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이 좀 제법 그럴싸하지 지금. 그런데 이런 거 진짜 심리전이니까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다음 97번 기억 미음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 이해한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서리까마귀 우지 짓는다라고 하는 건 계절적 배경은 맞아요. 근데 황량한 분위기를 강조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황량하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족의 모습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자, 그다음 가의 후렴구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할게요.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암기를 잘 해두세요. 그래야지 문제 나왔을 때 가볍게 풀 수 있으니까요. 99번은 넘어갈게요. 우리 시험 범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시험 범위가 향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앞에 거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자, 100번 문제. 위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실제 자신의 고향 떠올리는 거죠. 시 전체적인 흐름에서 현실의 모습과 이상적인 세계가 짝을 이루며 번갈아가면서 제시한다는 건 아니라 가난한 모습과 그 다음에 평화로운 모습이 교차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능하겠고요. 자, 101번. 도식화를 했습니다.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년의 키워드는 3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흙, 이슬, 하늘빛, 함초롬, 화살 여기 있는 소재들 모두 3년에 들어가 있는 소재들이긴 해요. 그런데 A하고 B에 들어갈 거는 고향의 풍경이 있어. 사연의 내용은 먼저 요거 잡아주면 되겠죠. 사연에서는 어린 누이와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 같죠. 이쪽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렇게 맞춰보면 이슬이라고 하는 거, 함초롬 휘적시는 것은 이제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2번으로 가봅시다. 자, 아까 우리 했던 고양이라는 시랑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시에서는 까마귀가 나오고요. 거기에선 구름이 있는데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그 서리까마귀가 우지 짓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대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가난하지만 화목하니까 벗의 느낌으로 가난하지만 이렇게 맞췄으니까 대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름은 시적 화자의 지금 현재 마음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기억에 환기하는 심상은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죠.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심상 이걸로 말을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4번 문제.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설피는 해가 질 무렵 맞죠. 근데 공간적 배경이 아니라 시간적 배경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알맞게 들어간 거 찾는 건데요. 어렵진 않죠. 우리 그냥 그대로 맞춰줄게요. 자, 정답은 자, 감각적 심상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 자, 여기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는 거 따가운 거니까 C는 촉각적 들어가야 되겠고요. 촉각적이 들어간 거에서 함초롬이 맞춰줬으니까 4번이 맞겠네요. 그다음에 B는 청각이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시각이고요. 얼룩배기 황소고 지줄되는 건 청각이니까 이것도 부합하진 않네요. 자, 106번 문제.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지명은 안 나와요. 이 사람의 출신이 옥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4번입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정서를 강조하고 집약한다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후렴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7번 문제. 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요. 우리 청각적 심상 많이 나오는데 이거 3년에는 우리 청각적 심상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한 번에 기억하는 게 좋겠네요. 자, 108번 문제. 이 시에 묘사되어 있는 그 고양이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틀린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너무 지나치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아버지 얘기가 제일 많이 오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집베개를 개고 누워서 이건 맞고요. 말 달리는 걸 보는 건 안 돼요. 자, 말 달리는 건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나오죠. 공간강조 심상, 청각의 시각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직보 자료에 많이 넣어줄 거예요. 요거 심상 연습하는 건. 자, 그 다음 A는 후렴구에 쓰인 표현 방법입니다. 아이고. 자, 후렴구에 쓰인 표현 방법 서리법 썼죠.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했고요.
얻을 수 있는 효과, 우리 후렴구의 역할을 많이 했었죠.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정서를 집약한다, 이런 것들, 그림을 강조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곳이 참아 코멘드 리칠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후렴구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것도 딴 거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나머지 말들은 계속해서 돌고 도니까 그 말 기억해 두시고 아닌 것들만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향의 전체적인 분위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우울한 건 아니겠죠. 마지막 그 떠나기 직전에 느끼는 마음이니까. 자, 그다음에 113번. 사용된 이미지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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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청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A의 실개천이 휘돌아가는 거 1번이 정답이네요. 지줄된다라는 표현 의인법으로 청각적 심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114번.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우리 시에는 반어법 안 썼죠. 반대로 말하는 거짓말하는 내용은 시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115번 문제입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미음에 보면 흐릿한 불빛에 도란도란 거리는 건데 쓸쓸하고 그리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가난하지만 화목한 모습을 얘기해 줘야 돼요. 116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는 자, 그 후렴구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네요.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마지막 117번. 화자의 정서와 유사한 걸 골라보면 그리움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향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요.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면 봄이 와 있는 만리밖에 나그네는 전쟁이 끝났는데 어느 해에 돌아가겠는가. 강성의 기러기가 높이 똑바로 북쪽으로 날아가는데 내가 너무 슬프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고 싶지 못한 처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복습하실 때는 심상 신경 써서 보시고요. 심상은 공간각적 심상 위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들에서는 공간각적 심상 연습하는 것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요거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주제의식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외부 지문에서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응용 문제도 이렇게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후렴구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후렴구의 역할, 기능 신경 써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심상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은 무조건 물어볼 거예요. 다른 심상도 나오긴 하지만 공감각적 심상은 거의 반드시 기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장면을 연출한다, 영화로 연출한다, 또는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런 거 나오는 건 모두 다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일치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연결해가지고 지문의 내용 꼼꼼하게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 정리하시면 의미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춘설이랑 응용해서 같이 나올 확률이 좀 높으니까 이런 것들 다른 외부 지문하고도 많이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 문제 선생님이 과제를 좀 많이 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문제는 좀 쉬운 걸로 빠르게 풀 수 있게끔 넣어놨으니까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한 40분, 50분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잘 정리하시고 수업에 올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어요.